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입니다. 네, 기다리던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금요일만큼이나 우리 시장도 기분이 좋습니다. 코스피 다시 3,200선을 넘보고 있고요. 4거래일째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코스닥은 7거래일 만에 다시 조금 숨을 고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4월 들어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기는 합니다. 이번 주 시장 어제까지 코스피는 1.9%, 그리고 코스닥은 2.4%가량 상승 중인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도 좋았죠. 경제지표 호조 그리고 실적 개선 속에서 다우와 S&P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이 훈풍 오늘 우리 시장도 이어받기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투자 작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먼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카뱅 내려온다 한국금융지주 고입니다. 카카오뱅크의 IPO 절차 착수와 관련한 한국금융지주 작전 함께 세워봅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이번 주 통신업종 리포트 다시 한번 리뷰해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김성희의 고수익 포트, 어제 단기 포트 종목이었죠. LG전자 관련해서 LG그룹주들 같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든든하게 투자 작전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 함께 세워보는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뤄볼 키워드부터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LG 강세, 사랑해요 LG 이렇게 꼽아오셨습니다. 자, 어제 LG 그룹주의 상승이 눈에 띄었죠. LG가 7.8% 그리고 LG전자가 6.5%가량 올랐습니다. 다음 달 인적 분할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계열 분리 이후에 이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거다라는 기대감 같이 좀 안고 있는 상황인데 LG 그룹주들 전략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CM송을 직접 하실 줄 몰랐습니다. 네, 노래방도 아닌데, 예, 노래방화 시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이거는 노래 잘 부르시네요. 좀 잘 살았나요? 네, 살았는데 그냥 주식 얘기하겠습니다. 네. 하고요. 네, 근데, LG가 요즘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이유가 있다 보니까 이런 쪽은 이용해도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기업 분할 이슈입니다. 이 기업 분할 이슈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데, 이거를 또 그림 한 장으로 뭐 LG와 LX홀딩스 분할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분할 비율이 0.91 얼마, 0.88 얼마 뭐 이러면서 얘기를 드리면은, 채널 돌아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다 보니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거래는 4월 29일부터 정지가 되고 5월 27일 날 변경 상장이 되면서 약 한 달 동안 거래 정지가 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알려졌던 것처럼 삼촌 회사가 나갑니다. 삼촌이 다시 그룹을 끌어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LX홀딩스 계열의 밑에 LG하우시스 그리고 또 실리콘웍스, LG상사 이런 쪽이 따로 떼어져서 분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LX홀딩스와 LG의 관계 쪽에서 좀 더 눈여겨볼 게, 이제 액면가는 LX홀딩스가 또, 좀 분할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어떤 변화가 나오면서, 어떤 분할 비율을 책정하기보다는 쉽게 딱 한마디로 LG 1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LG 91주가 남겨지게 되고 LX홀딩스 44주를 더 줍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딱 지금 드는 생각은 만약에 LG가 떨어지는 비율들이 그렇게 크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91주는 남아있는 상태에서 44주를 더 준다. 약간 뭔가 1+1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기존 LG도 조정이 될 겁니다. 낮아지겠죠. 가격이 낮아지는데 가격이 낮아지는 것만큼 저평가라고 하게 되면 이게 금방 회복할 것 같고 LX홀딩스가 받는 그래도 시장에서 뭐 실리콘웍스나
LG 하우시스의 동향들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잘하면은 공짜로 한 40조 이상은 LX홀딩스를 얻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 쪽에서 지금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장 큰 근간은 LG의 자회사 대비해서 갖고 있는 가치가 저평가다라는 쪽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지주회사나 어떤 회사에 대한 투자 가치와 관련된 부분을 평가할 때 저희가 NAV라고 많이 씁니다. 순자산 가치라고 많이 쓰는데 지금 이제 올라오기 전 때 가격대로 한 30% 정도만 반영돼서 거래됐다. 한 70%가 저평가였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5, 60% 정도 할인율 정도로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앞서 보셨던 그림처럼 LG화학, LG전자 그리고 또 나머지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대표적인 LG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도 봤었을 때 지금 주력 사업 괜찮죠? 잘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하반기까지 LG화학과 LG 엑소리죠.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하고 또 LG전자와 마그나 또 속도가 나고 전장 쪽이죠. 그리고 또 스마트폰 사업 정리되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가치를 봤었을 때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들이 높다. 그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효과와 함께 어떤 기업들 가치에 대해서는 좀 더 눈높이가 높아갈 수 있다라는 쪽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순연금이 한 1조 6천억 갖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 정도 돈을 갖고 있으면은 주주가치 제고에도 쓸 수 있고 게다가 또 신사업들이죠. ESG 요즘에 많이 나오는 쪽이나 바이오 이런 쪽으로도 신성장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구광모 회장의 철학을 봤었을 때 당연히 이쪽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겠죠. 근데 아마 그동안 혹시나 LG전자를 비롯해서 LG그룹들 쪽에 약간 단점 중에 하나가 배당이 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쪽을 한번 손도 보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당장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한 마당에 IT와 관련된 쪽에 디지털, 바이오 이런 쪽으로 뭔가 또 어떤 확대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실적 좋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LG가 1조 7천억, 70% 이상 증가했는데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이죠. 게다가 또 올해는 2조 7천억, 1조를 더 봅니다. 그래서 한 60% 가까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서 또 올해 예상 순이익 대비해서 한 PR 9배, PBR 0.8배 수준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은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주사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반응을 했을 때, 특히 시장이 강세장일 때 오히려 자회사의 가치와 함께 조금 더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할증 요인들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싸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4월 달만 하더라도 주가가 한 20% 올랐고 1월 달 최고가가 11만 9천 원. 그러다 보니까 갭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 쪽에서 약간 부담은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분할 상장 전에 거래 정지 기간을 좀 생각했을 때, 즉 4월 말부터 5월 말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이때 시장이 오히려 만약에 거래 정지된 기간 동안에 하락했다. 그러면은 나왔을 때 좀 타격이 있겠죠. 근데 지금 동향을 봤을 때 5월 달까지 시장의 변화가 하나가 공매도 다시 이어질 거고, 그리고 시장이 여기서 1분기 실적부터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은 한번 모험을 걸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살짝 드는데요. 그런 것들 쪽에서 또 LX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덩치가 작습니다. LG보다 훨씬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들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살짝 염두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단기 급등 때문에 한번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한 10만 원대 초반 정도면은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 그 사이에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 수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조금은 한번 분할 상장 이후까지도 한번 대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최근 동향들이 지주사 관련된 종목 어제 보다 보니까 지주사 관련주들 외국인 기관 쪽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두산도 그렇고 LS도 그렇고 GS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동향을 봤을 때는 지주사에 대한 재평가도 나올 수 있겠다는 점도
생각해봤을 때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가장 많이 자회사들이 주가가 오른 대표적인 그룹이 효성이죠. 지주사의 효성은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장 LG 그룹주들 급등과 관련해서 오늘 함께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LG 지주사 일단 아직 싸기는 하다라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고 4월 들어서 20%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지만 좀 모험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단기 급등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 이때 오히려 좀 기회로 잡아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또 지주사 재평가 측면에서는 효성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함께할 두 번째 키워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카뱅 내려온다. 한국금융지주 고라고 꼽아 오셨습니다. 네, 카카오뱅크가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면서 이제 IPO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사실상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인 한국금융지주 주가가 이 기대감에 계속해서 좀 급등을 해왔는데 올해 들어서만 33% 상승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뿐만 아니라 또 실적 등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이 작전 세워보도록 하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의원님 카카오뱅크 쓰시죠? 네? 카카오뱅크 쓰시죠? 네네네. 네, 저는 나 카뱅으로 보내 그래서 뭔 소린가 했었습니다. 이게 카카오뱅크가 카뱅인가 본데요. 네, 그래서 써봤던 내용인데 좀 신세대답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한국금융지주의 주가 강세와 또 카카오뱅크의 IPO 일정들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눈길이 가는 게 일단 4월 달에 상장 심사 청구하면은 빠르면 6월 말, 한 7월 정도면은 그렇게 멀지 않은 때 이제 상장이 되겠구나라고 하게 되면 이 가치에 따른 여러 가지 부각을 받게 된다고 보여지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2019년도 순이익이 130억 정도 났었는데 작년은 1130억, 거의 7배인가요? 예, 거의 10배 가까운 수치까지도 한 번에 보여줬다라는 쪽이 가장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만큼 강한 실적에 대한 변화도 눈길이 가는데 더 중요한 거는 월간 순 이용자 수가 1위, 거기다가 1,490만 명. 그러니까 즉 대부분의 성인들은 우리나라 인구의 한 성인들은 많이 쓰고 있다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간편하죠. 인터넷 뱅킹에 대한 장점들이 여기서 잘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데이터 중에서 수신이 23조, 그러니까 예금이 23조, 대출이 20조, 조 단위의 움직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쪽에서 직원 수를 보니까 카카오뱅크가 800명대, KB국민은행이 26,000명. 그런데 그 직원의 인건, 즉 인당 생산비죠. 생산성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이래서 다 카뱅 하는구나, 인터넷 은행을 다 눈독들이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지금 주주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솔직히 가장 큰 혜택은 카카오죠. 당연히 카카오가 될 것 같은데 액면 분할까지 하고 이런저런 이슈들 다 붙여서 주가가 강세로 이어졌다라고 어제 나온 만큼 어제는 이제 의외의 진격의 카카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요인들은 한 번에 다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쪽도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또 물량 때문에 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도 다시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한국자산밸류와 한국투자금융 이쪽이 다 갖고 있는 지분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카카오만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밸류도 이 정도까지는 줘야 된다라고 보는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의외로 또 국민은행도 한 9% 정도 있죠. 이것도 좀 약간 재평가받을 부분들이고 아마 국민은행이 이 모델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아마 국민은행도 자체적인 인터넷 은행 쪽으로 약간 서브지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아마 회사를 새로 설립하든지 어떤 변화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건 넷마블이죠. 넷마블은 뭐 여기저기 다 다리 걸쳐놨네요. 게임 회사가 아니라 투자 회사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이런 상황들인데 게다가 지금 예스24 같은 경우는 어제 공시가 났었죠. 회사 재무 구조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지금 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별로 안 좋습니다.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이를 감안하시면서 오늘 전략 짜셔야 될 것 같고요. 판다라고 했을 때 현금 들어오는 것보다
아니 그 좋은 카카오뱅크를 지분을 왜 팔아? 그만큼 회사 안 좋아?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는 점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그렇게 되면은 이 카카오뱅크 지분과 함께 봤었을 때 시총이 지금 현재 장외 거래 가격 생각하게 되면 30조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한국금융지주는 약 한 10조 원대 정도 가치가 있는데 지금 한국금융지주 시가총액이 6조 원대다. 그러면은 아직 지분 대비 저평가가 뚜렷하고요. 게다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분만 그렇습니다. 영업수익과 갖고 있는 자산 이거는 플러스 알파죠. 근데 원래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네, 이 부분만 따져도 그렇게 안 비싼데 가치가 이 정도까지 들어온다. 당연히 주가는 더 가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증권주 실적 기대감 당연히 1분기 좋았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1분기가 작년에 좀 부진했지만 흑자 전환하면서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정도 전망을 하는데 한 4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 부분들 이쪽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배당이 좀 더 늘어야 되겠죠. 아마 실적 좋으니까 배당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많이 올랐던 얘기고요. 게다가 증권주가 쉬는데 한국금융지주는 꾸준히 올랐다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약간 이제 괴리는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또 그러면 1분기는 실적이 괜찮아도 2분기는 당연히 후퇴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주에 대한 눈높이가 살짝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왜냐하면 요즘에 거래대금 보시면 아실 겁니다. 1월 달에는 거의 사상 최대로 40조 원대 기록하던 거래대금이 지금은 20조 원대 올라오기도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게 되면 증권주의 한 이 상태로 가게 되면 2분기는 1분기는 괜찮아도 2분기는 조금 후퇴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모멘텀 자체가 6, 7월 달에 이어지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상장과 관련된 부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포인트를 맞췄을 때 오히려 계속 부각은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면서 장기적으로 매물 소화 가능성이 매물 소화가 이어지게 되면 이때는 한번 비중을 늘려도 되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시되 조정시 비중 확대 관점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아마 지금 기준이라고 하게 되면 약 한 번 더 어떤 상장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거기다가 가격이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한 12만 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쪽에서 그런 보시되 만약에 단기 모멘텀으로 플레이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한 6월, 7월 때 어느 정도 상장하는 거 보고 상장한 다음에는 또 빠질 수가 있죠. 그 전에 어느 정도 가격도 됐었을 때 한번 이익 실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시면서 아직은 남아있는 모멘텀을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금융지주 전략 함께 세워봤고요. 오늘 시장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중요한 게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신나시죠? 네, 빨리 네? 하시고 또 불금을 즐기셔야죠. 네. 그래서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오늘장 미국 시장까지 좋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3,200선 안착할 때 저항이나 시장의 질이 어떤 쪽으로 나오느냐가 일단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시장을 보게 되면 중소형주가 계속 강하다 보니까 약간 가격 부담도 나온 종목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대형주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매기가 오늘 확인이 되게 되면 일단 외국인 매수세와 함께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대형주에 대한 또 파급력이 약하다라고 하게 되면 또 3,200선 중심의 저항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은 여전히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동향을 봤었을 때 어떤 최근에 이어지는 수출 동향이나 어떤 또 반도체 쪽에는 반도체나 2차 전지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이 언급했던 부분들 대표적으로 확대 장관회의 쪽에서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는 부분들 생각해보게 되면 여전히 이쪽에 대한 관심은 높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출 잘 되는 거 계속 대형주 쪽으로는 이번에 3,200선을 돌파할 때 주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다 아시는 반도체, 자동차, 요즘 또 OLED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2차 전지까지 이런 대형주는 지금이 한번 챙겨볼 때다라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어제 보니까 달러와도 안정세를 보이는 모습들로 이어지면은 원화가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원화 자체적인 강세 모멘텀도 있겠죠. 그런 쪽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계속 관심 있게 보는 현상, 특히 외국인들이 한번 자리를 틀면은 추세적으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이런 쪽도 생각해 보게 되면 일단 좀 더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자. 하지만 중소형주보다 단기적으로 대형주가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그리고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 반도체, 자동차, OLED, 2차 전지 섹터 안에 대형주에 주목해보자라는 전략 같이 세워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각 저희가 증권가 리포트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IR 분석에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리포트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 리포트 리뷰해드리는 날이죠. 이번 주는 통신업종 리포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SK텔레콤, LG U+, 그리고 어제 살펴드렸던 텔코웨어까지 다시 한번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 주는 통신업종에서 리포트를 살펴봤습니다. 월요일은 산업과 섹터를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월요일은 통신업종 리포트를 소개해드렸고요. 화요일부터는 그 섹터 안에서 어떠한 기업들을 조금 뜯어볼 수 있을까? 화요일은 SK텔레콤, 수요일 LGU+, 목요일 텔코웨어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통신 업종을 세분화해 본다고 한다면 사업자, 통신 3사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SK텔레콤, KT, LGU+, 세종텔레콤을 들 수 있겠고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하면 엔텔스, 링네트, S넷, 유엔젤, 누리텔레콤, 텔코웨어까지 될 겁니다. 그리고 컨택센터로는 효성 ITX, KTIS, KTCS, 한일네트워크가 될 거고요. 그 이외에 분류를 해보면 유무선 장비, 공유기, 안테나, 중계기, 증폭기, 알뜰폰, 위성통신, 무전기 이러한 부분들이 다 통신 업종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무선 서비스와 유선 서비스 구분을 해볼 수 있고요. MNO라고 하면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 MVNO라고 하면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라고 할 수 있지만 알뜰폰 사업자라고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어떠한 섹터를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보아야 할까를 보면 현재 21년도 1월 기준으로 이동통신 가입자 7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전년 대비 2% 이상 성장하고 있다. 휴대폰 가입자는 5,584만 명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0.6%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동소이하다. 사물인터넷 쪽을 보면 1,389만 명으로 전년 대비 17% 성장을 하고 있고 사물지능통신이라고 하는 차량을 제어하거나 관제하고 원격 관제, CCTV나 무인 시스템이 되겠죠. 그리고 무선 결제 및 기타 부문으로 돼 있는 사물지능통신의 가입자는 1,028만 명으로 전년 대비 25% 이상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리포트 통신업종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그러면 발달은 사물지능통신, 즉 홈 IoT, IoT라고 불리는 사물인터넷 쪽으로의 시장 확대가 점쳐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물지능통신 안에 유망한 섹터가 자율주행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SK텔레콤 리포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리츠증권의 리포트였는데요. SK텔레콤 지배구조 개편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앞으로 지배구조 개편 이후에 SK텔레콤을 말씀드릴 때에
한 가지의 포인트를 꼭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그룹 최정점에 있는 SK의 자회사가 SK텔레콤, SK를 중심으로 손자회사로 본다면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이번 지배구조 개편에서 그대로 SK 하이닉스는 손자회사로 남는 방안을 택해서 이목이 또 집중이 되는데 하지만 SK텔레콤이 사업회사, SK 브로드밴드를 중심으로 한 사업회사가 있고 그리고 SK 지주사 중에서 투자회사로서 SK텔레콤을 분할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ICT를 중심으로 한 SK텔레콤 투자회사가 앞으로 SK하이닉스나 11번가 등의 배당 수익 등 IPO 수익 등을 가지고서 투자를 활발히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 SK하이닉스가 손자회사의 지위를 벗어나 자회사로 올라올 것을 좀 점쳐졌는데 그리고 지금처럼 SK텔레콤이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나뉘어진다면 투자회사가 SK와 함께 합병을 통해서 조금 더 활발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었지만 현재까지 시장에 공개된 시나리오나 지분 비율 등을 봤을 때는 SK텔레콤의 사업회사, 투자회사 여기까지 분할하는 것으로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멈추지 않을까라는 것이 업계의 조금 지배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은 그래서 앞으로는 실적도 좋아지고 자회사들이 재평가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 매출이 아직까지 높습니다. 그리고 고른 이익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5G 가입자 증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반등이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스토어, 구글 플레이 같은 어플리케이션 공급 판매 채널이죠. 그리고 보안 전문 기업 ADT, 그리고 11번가를 통해서 이커머스 시장을 진출, 그리고 더 확대하려고 아마존과의 협력 관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SKT 투자회사에 또는 그 이하 자회사에 아마존이 지분 투자를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서 SK텔레콤 분할 이전에 조금 더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고요.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보유하시기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할 이후의 시총이 현재 시총보다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에서는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것들이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통신 3사들의 모든 주가들이 좀 좋게 점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텔레콤을 필두로 우리나라 지수를 조금 통신업종이 끌어당겼다라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탄탄한 자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존과 우버 같이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성장 동력이 매우 충분하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수익 극대화를 노려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LG U+를 보았습니다. 1분기 실적을 예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 정도 상승한 4,300억 원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이어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 4% 이상 상승한 2,295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약 2,360억 원 정도였으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정도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G 가입자 순 증가세 1분기 59만 명 수준이고요.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을 이야기하고 있는 ARPU, 무선 ARPU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분기 대비 0.7%를 넘기면서 흑자 전환 31,000원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2B 관련으로 기업 사업붐은 여전히 좋아질 것이다. 아직까지 계절적 요인으로 조금 주춤했었지만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서고 있고, 그리고 무선통신 5G에 대해서도 투자가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19년도, 20년도에 캐펙스 투자 못했던 것들 21년도에는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LG 헬로비전이 자회사로 있어서 그 연결 매출이 MVNO 사업에서도 조금 더 잡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두각을 내지 않을까라는 전망들 이어지고 있고요. 스마트 홈 관련된 성장성 뚜렷하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현재 보고서에서는 4%의 전년 대비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스마트 홈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8%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추정치도 나오고 있어서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IPTV 또는 스마트 홈 결합 상품 쪽에서의 매출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멘텀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무선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어서 21년도 총 이익 자체가 좋아질 것이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4%, 5%에 가까운 4.8% 성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12% 정도의 상승률이 보여진다. 이렇게 된다면 통신 3사 중에서 연결 매출액 기준으로 괄목할 만한 이익 성장률이 보여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무선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19년도에는 5.6%, 20년도에는 7%, 21년도에는 7.5%까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LGU 플러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두 번째 항목이죠.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는 합격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5G 가입자 수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급률 21년도 말까지 30%를 넘어설 전망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KT를 이어서 5G 비중을 따지면 LGU 플러스가 2위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LGU 플러스는 결론적으로 무선통신의 무난한 성장성, 그리고 IPTV 등 스마트 홈 관련된 부분의 성장성이 뚜렷해서 실적 개선이 확 실시되는 21년도 배당금도 확대할 것으로 아주 강하게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현 주가 수준에서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에서도 마찬가지로 LGU 플러스 제가 수요일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도 주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이라면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진입을 하셨다면 두 번째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스마트 홈 쪽에서의 매출 증대 그리고 무선 5G 가입자율도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KT에 바짝 뒤쫓고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추세선을 깨지 않는 한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볼만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말씀까지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던 이야기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목요일로 오면서는 텔코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텔코웨어 20년도 11월 리포트였습니다. 제목이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나옵니다. 내년에는 회복할 듯이라는 제목을 뽑아줬는데요. 텔코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루션, 망 핵심 코어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통신 3사에서 캐펙스 투자를 20년도 코로나19를 빌미로 많이 확장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러한 모습들이었는데요. 21년도에는 실적 회복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렇게 캐펙스 투자를 많이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흑자를 냈던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그간 납품을 했던 기기 또는 솔루션에서 유지보수 비용들이 꾸준하게 잡혀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를 통신 주요 업체로부터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익이 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13일 다시 한번 동일한 리포트가 나옵니다. 21년도 이후 코어 가상화 솔루션 기대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제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전문 기술적 용어들이 나와서 NRF, 그리고 NSSF, 그리고 NEC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NRF는 무선 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 솔루션인데 그것을 우리 가정집으로 가지고 와보면 가정에서 무선 와이파이를 이용하려면 무선 공유기가 있어야 되듯이 NRF,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 관리 및 인증 권한이 있고 데이터가 오고 가고 있는데 데이터 저장소 기능을 하는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NSSF는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터치를 했을 때 그 터치한 정보가 기지국을 통해서 망까지 갔다가 망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다시 기지국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까지 와야 하는데 이 정보가 오고 갈 때에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NSSF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은 데이터 과부하가 나타나거나 사용자들이 몰렸을 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솔루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고객사로는 LG유플러스가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MEC라는 것은 무엇인가? MEC는 국책과제 수주기업이고요. 그리고 MEC는 SK텔레콤을 필두로 앞으로 통신 속도를 어떻게 5G 그 이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기술인데요. MEC 기술 같은 경우에는 4G와 5G를 각각 다른 플랫폼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MEC 국책과제 수주를 하고 텔코웨어에서 특허 출원을 하면서 그 특허의 핵심이 무엇이냐? 4G와 5G 플랫폼을 한데 묶어서 텔코웨어에서 특허를 갖고 있는 기술이면 4G, 5G 동일한 플랫폼으로 기술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MEC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율주행에 쓰이고요. AR, VR, 가상현실에도 쓰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소규모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놓고 전송 구간을 줄여서 지연 시간을 줄이는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VR, AR의 대용량 스트리밍 데이터를 서로 오고 가고 하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인데 텔코웨어에서 그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텔코웨어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렸죠. 가치주와 성장주의 매력 포인트를 두루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꾸준한 현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순현금 유보액이 700억 원을 넘어가고 있고요. 자사주를 약 42%나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주식이 2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유보금이 1,200억 원 이상이고 순현금 유입이 매년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고 7년 연속 시가 배당률 4% 이상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제가 가치주와 성장주의 매력을 두루 갖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조금 모아가셔도 좋을 만한 기업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듯이 통신업종에서도 통신 3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넓게 보시라는 의미로 텔코웨어까지 조금 상세하지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번 주 내내 통신업종 시세가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좋을 예정이고 21년도 꾸준히 살펴보셔도 좋을 업종이기 때문에 이번 주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통신업종 함께 살펴봤습니다. 방송에서 작전 리포트에서 함께 살폈던 리포트들 매일매일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유드리고 있고요. 이에 대한 토론회장, 논의회장이 열리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통신업종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함께 다뤄드렸던 통신업종 종목 리포트들 다시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 LG유플러스, 텔코웨어 살펴봤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자분들 조금 더 홀딩하면서 수익 극대화해보자라는 의견 같이 드렸고요. LG유플러스 현재 주가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또 저렴한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구간에서도 매수하기 좀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텔코웨어도 장기적으로 모아가도 좋을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제시해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혹시나 오늘 시간 이번 주 시간 놓치신 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또 유튜브 채널에도 다시 한번 클립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허반석 전문위원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김성의 고수익 포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은 저희가 단기 포트, 장기 포트 나눠서 종목들 포트폴리오를 꾸려보고 있는데요. 이주연 전문위원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양봉샤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하는데, 자, 저희 먼저 운용 방법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네, 김성의 고수익 포트 이렇게 운용이 됩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도대체 어떻게 꾸려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단기 투자형인지 장기 투자형인지 저희와 함께 자신의 투자 성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소액으로 빠른 수익을 추구하는 단기 투자형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고수익 단기 포트 활용해 보시고요. 장기 투자로 높은 수익률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고수익 장기 포트 같이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고수익을 향한 이주연 전문위원의 작전,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잘 선택하셔서 목표 수익률 꼭 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포트폴리오 함께 확인할게요. 먼저 단기 포트입니다. 네, 4월 5일 편입했던 보성파워텍 일찍이 목표가를 터치하고 15% 수익 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LG전자 편입이 됐는데요. 어제 하루 6.17% 수익률 달성하면서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 21%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장기 포트입니다. 네, 4월 7일 편입했던 성창기업지주 지금 3.97%, 4% 가까운 수익률이고요. IS동서 5%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 9% 가까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장기 포트, 단기 포트 모두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하나씩 채워보고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뭐 돗자리를 깔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종목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어제장 단기 종목으로 LG전자를 들고 나오셨는데 어제 하루 저희가 6% 넘는 수익률을 냈거든요. 자, LG전자 아마도 지금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부담스럽긴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실까요? 네, LG전자 단기적으로 일단 관점을 보고 진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진입을 하기 전에 세웠던 목표가라든지 그리고 손절가에 대한 부분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물론 지금 상승세도 좋고 외인들의 수급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18만 원 정도 전고점 부근을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 저희가 목표 잡았던 그 가격대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는 어디까지는 이제 단기인데 단기로 들어가서 내려서 손실이 나게 되면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생기긴 하죠. 그렇지만 일단 수익은 줄 때 챙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수익 챙겨놓고 단기 종목들 좋은 것들 보인다면서 공략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처음에 우리가 목표했던 한 8에서 한 10% 정도 사이에서의 수익을 챙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LG전자를 지금 만약에 신규로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고점권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일단 조심을 좀 하신다 생각해 두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돌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지만 이 저항을 돌파할지 안 할지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저항까지의 공간이 이렇게 예상되는 구간에서 딱 일정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지금보다는 뭐 LG전자 돌파한 이후에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이제 어저께 거래량이 좀 크게 나오면서 이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던 가격대 16만 5천 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음봉으로 눌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까지 뭐 바로 오게 되면 매도를 하는 관점인데 뭐 그러지 않고 오늘 한번 조정을 또 음봉으로 살짝 받는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조정 시 16만 5천 원 정도, 16만 6천 원 정도에서 신규로 진입을 해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하면 일단 뭐 LG전자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는 공략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갭이 떠서 뭐 17만 5천 원이라든지 이런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뭐 여러분들 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정 나오는 거 기다리셨다 붙으셔야 될 거고요. 뭐 이렇게 뭐 크게 급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예상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형주들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조정 이후에 외인들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좀 자리를 잡은 종목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아마 좀 시세가 나온다 하면 대형주들도 이번에 좀 상승세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LG전자는 여기서 시세가 나오는 데 따라 붙는 것은 반대, 음봉으로 조정 눌려서 나온다 하면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가격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단기 포트에 편입했던 LG전자 다시 한번 대응 전략 살펴드렸고요. 자 LG 그룹주들 이야기 계속 좀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인적 분할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LG 그룹주들 주가 전망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LG가 이제 그 LG LX라고 해서 이제 지주사를 이렇게 이제 두 개로 가져가는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면 LG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11만 5천 원 부근에서의 그 저항 정고점 저항 매물대 구간에서의 저항을 이제 좀 받고 윗꼬리가 달린 상황이고요. 관련주들 지금 대부분 상승세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나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도 주가 많이 올랐고요. LG 상사라든지 최근에 이제 LG 관련주들의 주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종목들 흐름이 좋은 상황인데 LG전자 역시 뭐 지금 시장 좋고 실적도 점진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뭐 하락이 나온다든지 뭐 그럴 이유는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뭐 관련주들, 그러니까 LG 그룹 관련주들은 지금 상승하는 추세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뭐 LG 같이 이번에 이제 지주사 인적 분할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로 급등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지금 현재 앞서 나온 뭐 거래량 그러니까 정고점 부분에서의 거래량을 생각해 본다면 조정 후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제 그 인적 분할하는 동안에 이제 거래 정지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기회 비용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4월 29일인가요? 4월 29일이니까 이달 말입니다. LG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들이 이제 줄줄이 나올 텐데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일단 예상치는 좋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올해 한 4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1분기에 뭐 1조 정도라든지 근사치로 나온다고 하면 주가들이 추가적인 상승률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 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주가의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요. 실적이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나올 때 좀 붙어보셔도 괜찮겠지만 뭐 그렇지 않고 뭐 기대치 정도로 나오는 종목들인 경우는 주가가 이미 올랐을 때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요. 이번 실적 시즌에 또 너무 불나방처럼 실적 좋아졌다 해서 고점권에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심을 해주시면 아마 수익률 내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LG전자 리뷰와 함께 또 대응 전략과 함께 LG 그룹주들 전망도 같이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또 든든하게 투자 작전 함께 세워봤습니다. 이제 장 개장까지 한 20여 분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실전 매매로 또 같이 들어가 봐야겠죠. 고수익 작전 타임 여기까지고요.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